안녕하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벌써 북드라마가 꽤 여러 회를 거듭하고 있죠. 이야, 벌써 꽤 많이 했어요. 그죠? 제가 또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초예측 슈퍼 포캐스트. 제목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세계 석학 8인에게 인류의 미래를 묻다. 어마어마한 걸 물어본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을 처음 봤을 때 느낌은 그랬습니다. 세계 석학 8명에게 인류의 미래를 물었다고. 그러면 내게 아니네. 가면서 나 인류인가? 누가 나를 인류라고 지칭한 적이 있었던가? 그냥 김미경이지, 그냥 인간이지, 한국인 아니야? 근데 나 인류네. 여러분은 여러분을 인류라는 이름으로 불러본 적이 있습니까? 이 책을 읽고 나서 저의 첫 번째 생각, 인류구나. 두 번째 생각, 인류의 변화에서 인간 김미경은 절대 단 1cm도 벗어날 수 없구나. 나 여기에 있는 사람이구나. 세 번째는 분명히 내가 이 인류의 변화에 대해서 인지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인류로서의 지금까지의 삶을 살아갈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누구에게 물어봤냐면 이 책은 유발 하라리, 제레드 다이아몬드, 닉 보스트롬, 린다 그랜튼, 다니엘 코엔, 조앤 윌리엄스, 넬 페인터, 윌리엄 페리, 여러분 다 아시는 분입니까? 이 중에서 아는 사람 그러면 아마 유발 하라리 정도는 여러분 아시고 계실 것 같아요. 자, 이 8명에게 누가 물어봤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누가 물어봤냐 하면은 오노 가츠모토라는 일본인입니다. 그럼 뭘 물어봤냐 하면 각 8명이 대답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분만이 대답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발 하라리에게는 어떤 걸 물었냐 하면 지금 현재 문명은 너무나 빠르게 흘러가고 있다. 사람들은 되게 불안해한다. 예를 들어서 그 AI가 다 세상을 지배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 어떻게 돼? 일자리 다 잃고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 그 로봇이 인간을 지배하게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만들어 놓은 문명에 우리가 다치게 되는 거 아니야? 진짜 우리 사는 동안에 벌어지나? 혹시 그럼 나 사는 동안에는 안 벌어져도 내가 나눈 애들 어떻게 살지? 지금 10살밖에 안 되네? 얘가 30살 됐을 때는 그렇게 험한 세상에서 살게 되는 거야? 여러분 이런 얘기들을 한 번쯤 해봤을 것 같습니다. 질문 던져봤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러다가 일자리 다 없어지는 거 아니야? 로봇가 다 뺏어가는 거 아니야? 이런 질문들 했을 텐데요. 여러분 그 질문이 틀리지 않아요. 맞는 질문이에요. 되게 잘하신 질문이에요. 그런 일 벌어지니까요. 그렇다면 이 인간의 문명의 속도를 늦추면 안 돼요. 우리가 꼭 왜 우리를 스스로 당하게 하는 그 문명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어요? 그럼 더 이상 문명이 발전 안 하면 되잖아요. 연구 그만하면 되잖아요. AI 안 만들면 되잖아요. 이런 얘기도 해봤음직합니다. 그러나 저녁 자리에 가서 6명이 함께 모여 있는데 아무리 이런 얘기를 해봤자 누군가 질문은 할 수 있으나 그 와중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죠. 누가 답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답할 수 있어요. 여기 이 책에서 등장하는 8명의 석학들은 정확한 답은 내릴 수 없을지라도 적어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예측은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유발 하라리에게는 정말 전 인류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유발 하라리는 잘 알고 계시죠? 세계적인 역사학자. 근데 정말 천재예요. 깜짝 놀랐어요. 76년생이니까요. 이 젊은 사람이 역사, 경제, 문화, 기술 많은 것들을 꿰뚫고 이분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일 먼저 유발 하라리가 이 책에 등장합니다. 가서 물어봤어요. 과연 인류는 30년 후에 어떻게 살게 될까요? 어떤 문명에서 살게 될까요? 어떤 일을 하고 살게 될까요? 우리의 생활 형태는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정말 거대한 질문이죠. 라고 물었더니 유발 하라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할 대답인 것 같아요.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일들이 빛의 속도로 빠르게 심지어 동시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유권자나 정치가나 세계 각지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정보가 지나치게 많은 것이지요.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어떻게 될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예측을 할 수 없으니 미래에 추구할 목표나 가치를 결정할 수도 계획을 세울 수도 없죠. 솔직히 이런 일들은 인류 역사상 처음입니다.
물론 과거에도 미래를 완벽하게 예측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래도 생활 방식이나 사회 기본 구조가 30년 후에 어떻게 될지는 어느 정도 과거에는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0년 후에 이 사회가 어떻게 될지 아예 모릅니다. 수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연장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금이나 보험은 설계 자체가 불가능해지지요. 걱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은 적어도 수명이 10년은 남았구나 생각하시는 모든 분들은 다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변화라고 하는 그 가장 극적인 변화의 시점을 언제로 보냐? 2050년으로 보니까 제가 2050년 하면서 내가 따져봤거든요. 2050년이 되면 제가 몇 살이 되냐 하면요. 85세 정도 되겠네요. 근데 내가 85세 되는 건 괜찮아요. 뭐 어떤 변화가 와도 나는 다 살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 애들인 거예요. 그래서 또 물어봤습니다. 제가 석학들한테 이런 것들을 물어본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은 앞으로 이런 극적인 변화가 이렇게 일어난다고 하면 과연 인류는 손을 놓고 있어야 되나? 과연 뭐 그 전 세계에서 그 되게 중요한 어떤 장소에서 뭐 미국 실리콘밸리건 뭐 영국 런던의 어느 곳이건 과학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인류 문명을 막 끌어나가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이렇게 일반인들은 그럼 넋놓고 있어야 되나? 뭐 할 게 없을까라고 유발 하라리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유발 하라리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주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나는 잘 알지도 못하고 나라는 존재는 사회와 무관해지고 있구나 라고 모든 사람들은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일반인들은 이렇게 세상의 변화에서 소외되고 과학기술만 극적인 발전을 거듭해 우리 일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거 느끼시죠? 요즘 세상이 너무 많이 빨리 변하지 않아요? 돈을 버는 방식도 변하고 일자리도 변하고 나만 소외되는 거 아닌가? 되게 불안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과연 일반인은 무엇을 해야 되냐고 물었더니 유발 하라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해답에 앞서 유발 하라리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한 줄이 있습니다. 이거 꼭 여러분 외우고 다니십시오. 세계는 하나입니다. 현실도 하나입니다. 무서운 말이죠. 전 세계의 변화가 나와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세계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현실도 딱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유발 하라리 자신도 앞으로 답을 구하기 위해서 학자로서의 사명을 다하겠다. 최악의 상황까지 포함해서 다양한 가능성을 계속 제시를 해나가겠다. 그러면 일반인들은 뭘 해야 될까? 라고 얘기했더니 가장 신경 써야 될 것 하나가 무용계급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제가 조금 어려우니까 설명해 드릴게요. 책을 읽은 제가. 무용계급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자, 세계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우리 일자리를 놓고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일자리가 있다. 그러면 세상이 천천히 변할 때는요. 천천히 변할 때는 이렇게 이만큼이 우리의 일자리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되게 공부도 열심히 하고 과학기술도 잘 알고 막 이렇게 앞서 나가는, 되게 앞서 나가는 사람도 먹고 살고요. 그 중간쯤 앞서 나가는 사람들로부터 일을 받아서 하는 사람도 먹고 살고요. 그 다음에 그와는 좀 무관하다 할지라도 그냥 이쪽 세상은 잘 몰라. 그런 사람도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천천히 변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휙 하고 요즘처럼 앞으로는 더 빨라지겠죠. 과학기술 발전이 휙 빨라지는 세상에는 어떠냐 하면은 모든 것이 여기에 집중돼 일로 옮겨가 버린 거예요. 그럼 여기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래서 생기는 게 바로 뭐냐? 무용계급을 얘기합니다. 무용계급이 뭐예요? 쓸모가 없는 거예요. 쓸데가 없는 거예요.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나라는 자원이 무용계급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내가 무용계급이 되지 않나 신경 쓰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수명이 그래도 10년 이상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읽고 준비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무용계급이 되면 큰일 나니까요. 살아있는 내내. 그래서 유발 하라리는 얘기합니다. 끊임없이 배우셔야 된다. 계속 공부해야 된다. 계속 그 변화에 적응해 나가야 된다. 다시 한번 유발 하라리가 이야기한 마지막 가장 중요한 한마디를 여러분께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세계는 하나다. 그리고 현실은 하나다. 그 하나를 모르고 있으면 현실을 살아낼 수가 없는 거죠. 누구에게 물었냐? 린다 그랜튼에게 물었는데, 린다 그랜튼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런던 경영대학원의 교수입니다. 인재론, 조직론 세계적인 권위자예요. 그래서 이분이 쓴 책은 100세 인생, 일의 미래, 주로 사람과 일에 대한 연관성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하고 계시는 여자 교수님입니다. 오노 가스모토는 린다 그랜튼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아시겠지만 일본은 정말 빠르게 노령화,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사회입니다. 자, 우리가 100세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뭘 준비하고 어떤 생각의 전환이 있어야 될까요? 근데 100세를 사는 건 맞습니까? 뭐 이런 걸 물어봤어요. 인생을 교육, 일, 은퇴라는 3단계로 설계하는 기존의 발상은 이제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풀타임 근무나 정년퇴직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지게 될 겁니다. 사람들은 더욱 세분화된 인생 단계에 따라서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게 바로 이 자산이 필요합니다. 평균 수명이 짧았던 시대에는 은퇴 후를 대비해서 금융자산을 축적하는 게 합리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수명이 늘어나면 재산을 모으기보다 지금보다 오래오래 일하기 위한 자산을 축적해 두어야 됩니다. 그 자산이란 바로 생산자산, 활력자산, 그리고 변형자산으로 구성되는 무형자산입니다. 100세 시대는 중요한 게 금융자산이 아니고 뭐라고요? 무형자산이 필요하대요.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무형자산의 큰 줄기 중 하나로 평생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즉 변형자산을 최고로 뽑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나 변화를 돕는 다양한 네트워크가 변형자산에 해당합니다. 앞으로는 변화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자산이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가 시간을 오락이 아니라 재창조에 투자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가는 은퇴 후가 아니라 삶의 모든 단계에 촘촘하게 박혀 있습니다. 그 시간을 학습하는 시간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내가 너무 앞을 내다보는 것 같아요. 저 여기 유튜브에 여러분 아시죠? 유튜브 대학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네이버 카페에다가 김미경 캠퍼스를 만들었어요. 단지 유튜브를 보면서 세상 어떻게 변하는 거야? 나는 뭐 하고 살아야 되지? 이게 아니라 나 유튜브 대학생이야. 이런 어떤 자신에게 이렇게 인증을 해주라는 거였거든요. 제가 인증을 딱 해준 후 북드라마도 보고 드립앤머니도 보고 다 보신 후 김미경 캠퍼스에 가갖고 숙제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공부하려면 틀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김미경 TV 안에 유튜브 대학이라는 걸 만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공부해야 돼요. 평생 배워야 돼요. 안 배우면 어때요? 변형할 수 없어요. 린다 그랜튼이 얘기하잖아요. 변형자산이 100세 시대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다. 여러분 여기 김미경 캠퍼스 들어오고 김미경 TV 보고 이 북드라마 저랑 벌써 여러분 20권 넘게 따라오고 있는 것만으로 여러분은 변형자산 이미 딱 등록한 거예요. 박수! 완전 축하합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나 이거 너무 잘한 것 같아. 더군다나 김미경 캠퍼스에 가입하시고 가입한 후에 거기서 거의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좋아요 눌러가면서 서로 숙제 검사해주고 또 숙제 잘해갖고 막 위너 세션 2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초대돼서 와서 막 위너잖아요. 몇십 명 같이 세미나도 하고 같이 책 읽고 공부한 사람들 얼굴 보고 그리고 또 막 이렇게 장학금 드리면 그것도 해외여행 가서 자기를 막 어때요? 자기를 독려하고 제가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여러분 100세까지 배우는 데는요 유튜브 대학이 최고입니다. 대학을 가기는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가 다시 어딘가 찾아가기는 돈도 비싸고. 내가 만약에 린다 그랜튼이랑 인터뷰했으면 막 죽이 맞아서 둘이서 막 난리가 났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이렇게 공부 꾸준히 쭉 해나가시면 변형 자산을 갖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자, 그리고 린다 그랜튼이 되게 재밌는 얘기 하나 해서 깜짝 놀라서 이거 설명해 드릴게요. 100세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물어봤더니 두 번째 팁을 주셨습니다. 이분이 뭐라 그러냐? 100세 시대에는 맞벌이가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라고 딱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상적인 삶의 방식은요. 부부가 둘 다 일을 하면 맞벌이입니다. 100세 시대에는 말이죠. 한쪽이 돈 버는 일을 생계를 유지하면 다른 한쪽이 다음 단계를 향해서 재창조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사람 다 일이 있어야
다단계의 삶을 보다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솔직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 27년 동안 강의하면서 직장에 다니는 남자들 많이 봤잖아요. 얼마나 인터뷰도 많이 했겠어요. 자, 30년간 내 생계를 위해서 죽어라고 일하잖아요. 그러면 30년 후에 은퇴에 대해서 전혀 대비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직장 다닌다고 다음을 알 수 있는 것과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 일 하는데 그 남자의 100의 에너지를 다 쓴 거예요. 50만 쓰고 50은 은퇴일을 위해서 뭐가 준비를 해? 여러분, 회사가 그렇게 놔두지도 않아요. 시간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에너지를 여기다 다 쓴 거예요. 그래서 은퇴하고 나면 나 뭐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린다 그레이튼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30년간 생계를 위해서 자기 에너지를 다 쓰고 있는 동안 그러면 한 사람은 또 뭐 해야 되느냐. 아이 키우면서 창조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공부하면서 다음 30년을 이어갈 수 있는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있다가 그쪽으로 옮겨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남편이 은퇴하고 오면은 여보 내가 다 생각하는 거 있어. 이쪽으로 옮겨와. 이쪽으로 오면 돼. 그러고 이 사람은 이쪽으로 옮겨가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으라고요. 새로운 두 번째 사업을. 근데 만약에 남편이 죽으라고 일하고 이제 은퇴하고 들어왔더니 야, 나 뭐 해야 되나? 그래. 당신이 생각해야지.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당신은. 야, 너 그거 생각 안 해놨어? 나 몰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100살까지. 이러면 뭐라 그래. 이런 부부를 우리가 멘붕 부부라 그럽니다. 잘못하면 60대에 멘붕 되는 거죠. 서로 탓하고 헐뜯고 당신이 생각해야지 뭐 하고 있었냐. 그래서 여러분 100세 시대에 멘붕 부부가 되지 않으려면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열심히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동안, 현실을 책임지고 있는 동안 나는 뭘 준비한다? 나는 미래를 재창조하는 준비를 해서 이게 서로 같이 시너지가 나게 연결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께 이 책을 반드시 읽으라고 하고 싶어요. 여러분요, 너무 고마웠습니다. 이 책한테 고마운 게 아니라요, 여러분한테 고마웠습니다. 왜 여러분한테 고마웠냐면요, 제가 우연히 책 한 권을 소개했을 때 책 소개하는 거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이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에 힘입어서 내가 작년 11월부터 북드라마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힌트 주신 겁니다. 근데 북드라마를 하다 보니까 이 책까지 읽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 자신도 북드라마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하지 않았다면 이 책이 내 손에 들어왔을까요? 제가 이 책까지 읽었을까요? 아니요. 저에 관련된, 강의에 관련된 책만 읽다가 저는 내가 인류로서 어떻게 세상이 변하는지, 내가 하는 일이 맞는지, 뭐 해야 되는지 아마 알지도 못했을 거예요. 북드라마 덕분에 이 책이 제 손에 들어왔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난 참 운이 좋았구나. 운이 나를 비껴가질 않는구나. 내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은 알게 해주는구나. 여러분도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지금 이걸 보고 계시다면요. 그리고 열정대학생 되십시오. 김미경 캠퍼스 들어가셔서 매일 일주일에 한 개, 두 개 숙제 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무슨 자산이요? 아까 말씀드렸죠.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자산이 뭐라고요? 변형자산. 변형자산 만드십시오. 그래서 세계가 하나이고 현실은 하나인데 그 하나인 현실에 가장 소중한 내가 그 변화에 뒤떨어지지 않고 활력 있게 한 인간으로서 멋지게 살다 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 공부 딱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책이 여러분에게 그 미래를 준비하는데 중요한 단서들을 다 제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 책에서는요, 앞으로 엄청난 미래, 변화, 그리고 100세 이런 걸 준비하기 위해서 인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답도 해놨습니다. 그 대답은 변형자산이었는데요.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변형자산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하실 생각입니까? 북드라마를 일주일에 한 번씩 읽고 숙제한다. 열정대학생이 된다. 뭐 유튜브 대학에 가입한다. 뭐 많잖아요. 아니면은 대학에 다닌다. 글쎄, 어쨌든 뭐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만의 변형자산을 만들기 위해서, 나만의 변형자산을 만들기 위해서 나는 이걸 한번 당장 시작해 보겠다라고 하는 여러분의 결심을 쭉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찍습니다. 김미경의 북드라마. 짠짠. 자, 지금 저희가 위북 프로젝트 일환이죠. 작은 도서관, 아주 정말 명세에서 책을 사기가 좀 힘드신 작은 도서관을 심사숙고해서 선정해서 50군데 작은 도서관에 1차 지금 여태까지 북드라마에 소개됐던 모든 책들 27권이 오늘 나가는 날입니다. 책을 받는 분들이 얼마나 기뻐할까 생각하니까 저도 너무너무 신나고 좋습니다. 자, 여러분도 우리 북드라마 위북 프로젝트 항상 응원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책을 받으시는 분들의 감정과 똑같은 기쁨을 여러분들이 다 같이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위북 프로젝트 항상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작은 도서관들 책 잘 진열하고 많은 분들이 읽을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세요. 고맙습니다.